구하나 씨가 진짜 내 딸이었어. 그럼 유진이랑 하나랑 바뀐 거였다는 말이야. 조작되지 않은 친자 확인 검사가 99.99% 일치 판정을 받게 되면서 신여진이 구하나가 자기 진짜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최명진은 오래된 가구가 놓인 응접실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구하나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묘한 의도가 담겨 있었지만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신여진 회장이 단단히 경고했음에도 최명진은 차마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어때? 최명진은 천천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하나는 찻잔을 들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따뜻한 녹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지만 대화 속에 흐르는 공기는 왠지 차가웠습니다. 글쎄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는 워낙 여기저기 떠돌기도 했고 조금 흐릿해요. 그래. 아무것도?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라든가 자주 가던 장소 같은 것도? 최명진은 속삭이는 듯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의문이 스며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일이 익숙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기억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나무 그네 같은 거요. 아마도 어린 시절에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최명진은 찻잔을 든 손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 끝에는 미세한 힘이 들어가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나무 그네라. 참 정겹네. 그럼 가족 사진 같은 건 없었니? 구하나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가족 사진 같은 건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최명진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답 속에는 어떤 결정적인 단서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신여진 회장이 주장하는 유진이라는 사람과 구하나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려는 최명지의 의도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그래. 사진 한 장도 없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 내가 아는 집들은 대부분 사진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남기는데 말이야. 최명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손끝을 문질렀습니다. 미묘하게 떨리는 손끝이 답답함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구하나는 무심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집은 그랬나 봐요. 좀 특별했죠. 응접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구하나가 건네는 담담한 대답들 속에는 어떤 감정의 기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최명진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답을 다시 확인하는 듯 끈질기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어릴 적 좋아하던 물건 같은 건 기억나? 예를 들어 장난감이나 특별한 소품 같은 거. 구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특별히 없었어요. 제겐 모든 게 그저 소중했으니까요. 최명진은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었습니다. 대답은 아무리 들어도 치밀어 오르는 답답함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아니, 이 아이가 유진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돼. 속으로는 불꽃처럼 끓어오르는 의심이 있었지만 최명진은 입꼬리를 들어 올리며 가식적인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저런. 그랬구나. 구하나는 최명지의 말에 짧게 웃음으로 답하며 차를 홀짝였습니다. 대화는 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최명진은 속으로 짜증을 억누르며 자리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차갑게 떨리는 손끝을 모른 척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구하나를 향한 경계심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이 아이가 유진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해. 최명진은 신여진의 집 서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신여진의 수많은 경영 관련 상패가 정리되어 있었고 깔끔하게 정리된 책장에는 전 세계 비즈니스 관련 서적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책장을 한번 훑어보다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최명진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여진은 손을 멈추고 최명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 아이 구하나 말이에요. 진짜 유진이가 확실해요? 신여진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확실해.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 최명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겉으로는 이해한 척했지만 손끝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는 모습에는 은근한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유진이랑 뭔가 너무 다르잖아요. 형님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신여진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20년이나 흘렀어. 사람이 변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니? 물론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너무 다르게 느껴져요. 말투도 행동도 기억도 전부요. 최명진은 천천히 몸을 기대며 신여진을 더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잘못 나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실수 생각보다 자주 있대요. 신여진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없어. 난 충분히 확인했으니까. 신여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최명진은 기어코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하지만요, 형님. 사실 제가 이미 구하나 머리카락을 연구소 3군데에 보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려고요. 신여진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이내 얼굴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했네. 최명지, 네가 꼼꼼하게 확인해주니 마음이 놓인다. 최명지의 눈빛에는 냉소적인 기운이 스쳤습니다. 겉으로는 신여진의 반응을 받아들이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형님은 정말 바보같이 속고 있어. 나만 아니면 누가 이 일을 바로잡겠어? 최명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연구소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래, 결과 나오면 꼭 알려줘. 신여진은 미소를 띤 채 답했습니다. 최명지가 방을 나가자 신여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에 기대 앉았습니다.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최명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구하나를 의심하는 건 그렇다 쳐도 유진이를 이렇게까지 부정하려 드는 이유가 뭐야? 하지만 신여진은 최명지 앞에서 보여준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구하나를 믿어야 했고 모든 상황이 잘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최명지의 의심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구하나가 유진임을 증명하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최명진은 복도를 걸으며 스스로 흡족해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만 나오면 끝이야. 형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히 보여. 최명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신여진과 구하나가 자신을 앞질러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긴장된 얼굴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속 펜촉을 책상에 부딪히며 황진구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황진구가 들어오자 신여진은 손짓으로 그를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최명지가 또 일을 벌였어. 황진구는 차분히 묻는 눈빛으로 신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구하나 머리카락을 연구소 3군데에 보냈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거지. 황진구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까? 신여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하지만 최명지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이대로 가면 일이 커질 거야. 황진구, 네가 움직여서 해결책을 마련해. 어떻게든 막아야 해.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황진구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며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최명지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동원하며 그녀가 의뢰한 연구소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몇 시간 후 2곳의 연구소 정보를 확인한 황진구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소에서는 의뢰된 샘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황진구는 유전자 검사를 조작하기 위해 내부 인사를 매수하고 신여진과 친자 관계가 일치하는 결과로 수정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소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샘플을 확보하고 결과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연구소는 문제였습니다. 그 연구소는 비밀리에 진행된 의뢰였고 최명지조차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에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황진구는 서류와 기록을 모두 뒤져보았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여진의 사무실로 돌아간 황진구는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2군데에서는 수정이 완료됐습니다. 둘 다 친자 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곳은 위치를 알 수 없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신여진은 이마를 짚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신여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한 곳은 어떻게든 얼버무리자. 두 군데에서 일치한다고 나오면 나머지 한 곳이 오류라는 걸로 몰고 가면 돼. 최명지가 뭘 어쩌겠어?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최명지 이사님은 쉽게 물러설 분이 아닙니다. 만약 결과가 불일치로 나온다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구, 네가 내 옆에 있는 이유가 뭔데?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잖아. 나머지 연구소 결과가 나오면 바로 움직여. 설령 그 결과가 불일치로 나와도 우리가 이긴다고 설득해야 해. 신여진은 책상 위를 손바닥으로 한번 내리치며 단호하게 말을 끝맺었습니다. 최명지가 뒤흔들 수 없도록 이 문제는 네가 확실히 마무리 지어. 황진구는 더 이상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회장님은 구하나 씨를 얼마나 믿는 거지? 혼란스러운 생각이 그의 머리를 채웠지만 신여진의 명령은 곧 자신이 해결해야 할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황진구는 마지막 연구소를 추적할 방법을 다시 고민했습니다. 한편 신여진은 혼자 남아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최명지가 설령 한 곳에서 불일치 결과를 받더라도 내가 만들어낸 신뢰를 깰 순 없어. 그 아이가 유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야 해. 그러나 신여진의 단호함 속에서도 희미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황진구가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실타래를 두고 신여진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최명진은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신여진의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짧은 노크 소리 뒤에 문이 열리며 그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봉투를 든 손끝에는 미세한 긴장이 느껴졌지만 표정은 차분한 미소로 덮여 있었습니다. 형님, 준비됐어요. 신여진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최명지를 향해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벌써 나왔어? 최명지는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어차피 형님도 궁금할 것 같아서 바로 가져왔어요. 세 군데에서 진행했으니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신여진은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팔짱을 껐습니다. 괜한 수고를 했네. 그 아이가 유진이라는 건 이미 확실하다고 했잖아. 최명진은 봉투에서 첫 번째 결과지를 꺼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류를 읽던 최명지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렸지만 곧 태연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첫 번째 결과. 친자 관계 성립이네요. 흥미롭네요. 신여진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말했잖아, 그 아이가 유진이라고. 증거가 더 늘었으니 이제 안심하고 넘어가도 되겠네. 최명지는 두 번째 결과지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서류를 읽던 최명지의 표정은 미묘한 실망감과 놀라움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도 성립이에요. 형님 말이 맞네요. 신여진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최명지, 고맙다. 괜한 수고를 해줘서 덕분에 이건 이제 확실히 끝났네. 구하나가 유진이라는 걸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겠어. 최명지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마지막 결과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장 더 남았잖아요, 형님. 이건 확인해 봐야죠. 신여진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지만 곧 이내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확인해봐. 똑같이 나올 텐데 뭐. 최명지는 세 번째 결과지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읽는 동안 최명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세 번째도 성립이네요. 축하해요, 형님. 구하나 씨가 진짜 유진이네요. 신여진은 놀라움을 감추며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렇지, 당연한 결과야. 이제 의심할 필요가 없겠네. 신여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외의 결과에 대한 혼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결과까지 일치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최명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더 이상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명지의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지. 최명지, 네가 고생했어.
정말 이걸로 모든 게 끝났네. 최명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신여진의 미소 뒤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최명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 아이가 진짜 유진이라는 거야? 한편 신여진은 혼자 남아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대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마지막 결과가 일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야. 황진구가 어떻게 해결했든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진짜 그렇게 완벽히 처리된 거겠지?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의심과 불안을 아는 채로 묘한 평정을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어두운 밤 외진 카페 한쪽에 앉아 초조한 기색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기다리던 조영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최명진은 그를 노려보며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조영사. 그날 확실히 처리했다고 했잖아. 조영사는 자리로 다가와 천천히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처리했지요. 확실히 죽었어요.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구하나라는 애가 신여진의 딸 유진이라고 돌아왔어. 유전자 검사도 3군데나 했는데 결과가 전부 다 일치했다고. 조영사는 최명지의 말을 듣고 당황한 기색으로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불가능합니다. 최명진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조영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 봐. 신여진과 친자 관계 성립 판정이 나왔다고. 무려 3군데 전부 다 똑같은 결과라고. 조영사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던 조영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결국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제가 분명 그날. 조영사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명진은 조영사를 쏘아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야? 그날 네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일을 망친 거 아니야? 이딴 결과 때문에 내가 2번이나 수고하게 생겼다고. 조영사는 눈길을 들며 싸늘한 표정으로 최명진을 바라봤습니다. 착오라고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제가 사모님 부탁으로 그날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모님이 뒷수습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최명진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일이 어떻게 됐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구하나라는 애가 어떻게 신여진의 딸로 둔갑할 수 있었는지 그걸 알아야 해. 조영사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최명진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그날 죽은 게 유진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였다는 겁니까? 제가 정말 착각이라도 했단 겁니까? 최명진은 대답 대신 차갑게 눈빛을 떨구며 조영사를 내려다봤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새로운 결론에 도달한 듯 입술을 앙다물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라는 애. 가짜라는 게 밝혀질 때까지는 방법을 써야겠어. 아니면 내가 직접 처리하면 돼. 조영사는 최명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사모님 설마 또다시 일을 벌이겠다는 건 아니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네가 할 일은 나를 도와서 이 상황을 정리하는 거라고. 조영사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일을 벌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날 일도 겨우 덮였는데요. 닥쳐, 조영사. 너도 이 일에 발을 들인 이상 나 몰라라 할 순 없을걸? 최명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영사를 내려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네가 똑바로 일해. 그리고 구하나. 아니, 유진이란 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증명해낼 거야. 그 전에 뭘 하든 간에 내 계획을 방해하지 마. 신여진은 서재 창가에 서서 한 손으로 팔짱을 끼고 다른 손으로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지만 서재의 분위기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은 듯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황진구가 조용히 들어오자 신여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신여진은 황진구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말을 꺼내기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어. 무슨 일입니까? 황진구는 의자에 앉으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신여진은 자리에 앉아 손가락을 깍지 낀 채 허공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작하지 않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세 군데 모두 친자 관계가 일치한다더라. 황진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회장님도 전혀 손대지 않으셨다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당황스러워. 처음엔 내가 간단히 무시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한 건 아닐까 싶어. 어쩌면 구하나 씨가 진짜 유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더라. 신여진의 말에 황진구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구하나 씨를 유진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진짜라고 믿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짜라고 생각하면 앞으로의 일도 더 명확해질 겁니다. 신여진은 황진구를 응시하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황진구의 말을 곱씹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긴 그렇게 마음먹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아마 하늘이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걸지도 몰라. 황진구 내 말대로 그냥 믿어보는 게 좋겠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결정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느새 차분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황진구. 네가 있어서 내가 정말 다행이야. 나 혼자였으면 이 일들이 너무 버거웠을 거야. 부족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신여진은 황진구의 진심 어린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이 안심하며 미소를 짓는 동안 황진구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의 방에서 나온 황진구는 복도를 걸으며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작하지 않은 결과가 모두 일치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회장님께는 안심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나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황진구는 머리를 흔들며 복잡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의문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 단순히 우연이나 실수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리 없어. 물밑에서 알아봐야겠어. 그래야만 회장님을 정말 안심시킬 수 있을 거야. 황진구는 복도의 끝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둑해지는 하늘 아래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것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겠어. 구하나 씨가 진짜 유진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게임에 휘말리고 있는 건지. 그날 밤 황진구는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구하나와 최명지의 이름을 검색하며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황진구의 표정은 날카롭고 결연했습니다. 신여진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그는 물밑에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서재에 앉아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뭔가 설명되지 않는 의문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육원이다. 그 아이의 과거를 파악하려면 보육원에 무언가 남아 있을 거야. 황진구는 즉시 보육원의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자료는 대부분 폐기되었고 결정적으로 보육원에서 있었던 화재로 인해 과거의 기록들은 모두 소실되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래서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지? 황진구는 답답함을 느끼며 자료를 뒤적였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원장 수녀와 연락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원장 수녀는 과거 보육원의 책임자로 그 시절 아이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황진구는 수소문 끝에 원장 수녀와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수녀님, 저는 혜성투어의 황진구라고 합니다. 구하나라는 아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구하나 말입니까? 어떤 걸 알고 싶으신가요? 구하나 씨와 두나라는 아이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혹시 두 사람의 기록이 남아있나요?
원장 수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들과 관련된 기록은 모두 화재로 사라졌습니다. 화재가 났던 날 아이들도 연기를 많이 마셔 큰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 일 이후로 두 아이의 기억에도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황진구는 수녀의 말을 놓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기억에 혼란이 생겼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아이들은 연기를 많이 마신 탓에 뇌에 손상을 입었고 기억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정말 많이 좋아했었지요. 그런데 기억의 혼란 속에서 자신이 가장 애정을 쏟았던 존재를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황진구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으며 수녀의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는 자신을 두나라고 믿기 시작했고 두나는 자신을 하나라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에 황진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아이는 서로의 기억을 바꿔서 살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혼란을 억지로 바로잡으려 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정신과 의사도 같은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는 두나로, 두나는 하나로 살아가도록 결정된 겁니다. 그것이 두 아이의 안정을 위해 최선이라고 판단했지요. 황진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원장 수녀의 목소리만 멍하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하나 씨가 사실 두나라는 건가요? 수녀는 애매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아이가 그렇게 바뀐 인생을 살게 됐어요. 황진구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구하나 씨가 사실 두나였다는 거야? 그럼 구하나 씨가 유진이잖아. 신여진은 서재의 창가에 서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는 듯 황진구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황진구는 신여진을 향해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원장 수녀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신여진은 몸을 돌리며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 구하나에 대해 뭔가 들었어? 황진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가 났던 날 구하나 씨와 두나라는 아이가 기억에 큰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둘이 서로를 너무 좋아했던 탓에 자신을 서로의 이름으로 기억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구하나 씨가 사실은 두나가 아니라 유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여진은 순간 굳어버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은 채 황진구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살아있었다고? 진구야, 정말 그 아이가 유진인 거니? 황진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그게 사실이라면 구하나 씨가 유진인 게 맞습니다. 화재로 기억이 혼란스러워진 거라고 하셨습니다. 신여진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떨궜습니다. 하늘이 유진이를 살려서 내게 돌려보내준 거구나. 내가 유진이가 죽었다고 믿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유진이를 돌려준 거야. 황진구는 신여진이 흘리는 눈물 속에 서려있는 깊은 안도감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눈물을 닦으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속일 필요가 없게 됐어. 유진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어졌다고. 황진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신여진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딸을 되찾으셨네요.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황진구는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은총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하나 씨와 은총이는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신여진은 눈을 감고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황진구를 바라보며 결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총이도 이미 내 핏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구하나한테 입양을 시켜서 내 손자로 만들 거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 황진구는 신여진의 대답에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회장님. 정말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구하나 씨와 은총이에게도 그리고 회장님께도 가장 좋은 결정일 겁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이 애찬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은 점점 더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유진아, 이제 엄마가 너를 절대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너와 은총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해야 할 모든 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최명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일치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적힌 결과를 확인하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던 최명진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또 일치로 나올 수 있지? 조 형사가 처음부터 일을 엉망으로 했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얼버무린 게 분명해. 최명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형사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들리자마자 최명진은 쏘아 붙였습니다. 조 형사, 너 그때 일 어떻게 했던 거야? 내가 내 말을 믿고 유진이가 죽었다고 확신했는데 왜 또다시 이 모양이야? 조 형사는 한숨을 내쉬며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처리하라고. 그 애를 없애.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조 형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5년 전하고는 다릅니다. 돈을 더 주셔야 합니다. 최명진은 이맛살을 찌푸렸지만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알았으니까 일이나 잘해. 이번엔 네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길 바라. 사건 당일 최명진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조 형사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을 끝냈다는 연락이 올 거라고 확신하며 손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구하나, 이제 네가 사라지면 모든 게 끝이야. 유진이니 뭐니 다 끝이라고. 최명진은 웃음기를 띠며 잔을 들어 물을 홀짝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최명진을 찾아온 것은 조 형사의 연락이 아닌 경찰들이었습니다. 두 명의 형사가 최명지 앞에 서서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최명지 씨 맞으십니까? 조 형사가 체포됐습니다. 조 형사가 최명지 씨의 사주로 범죄를 계획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최명지는 순간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고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런 걸 지시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러나 형사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조 형사의 통장에서 최명지 씨가 보낸 금액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조 형사의 통화 기록과 문자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최명지 씨, 경찰서에서 설명하시죠. 최명지는 끝까지 부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해예요. 난 그런 적 없다고요. 증거가 조작된 거예요. 그러나 형사들은 냉정히 최명지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명지는 공포에 찬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억울해요. 이거 다 함정이라고요. 그러나 경찰들은 최명지의 비명을 무시한 채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최명지는 체포되어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